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권 원장 정기준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장중에 100선을 또다시 넘었었어요. 2100선을요. 2100선 넘었다가 저항에 밀려서 도로 내려왔죠. 요즘 답답합니다. 보고 있으면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서 지난주랑 똑같아요. 오늘 시황에서는 별로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건 큰 차이가 없어요. 지난주하고 110, 2100선 저항이고 2100선 저항 지금 돌파 못하고 있는 거고요. 2100선에 대한 저항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매물대가 워낙 두텁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라인이죠. 이제 요 선, 이 저항대를 돌파하느냐, 무너지느냐, 아주 중요한 기술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지금 기로에 섰다. 여기서 기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위로 튈 것인지 아래로 속락할 것인지 모르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갈지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기서 어디로 갈지는. 기술적인 맛만 보고는 지수가 개별 종목이면은 안 다치자고요. 근데 시장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서의 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 그림만 보고서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맞춰봐라. 오른다? 내린다? 그건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오른다고 주장하는 거 거짓말, 내린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 대해서 단순히 이 코스피 차트만 가지고 전망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은 뭐 똑같아요. 결국에는 다우지수 금리 인하, FOMC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자리를 상방향으로 잡았죠. S&P는 사상 최고치고, 최근에 일본 시장도 좋아요. 선진국들 시장이 좋은데 중국 증시는 별로죠.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바꿔놔야 되겠죠. 매너가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제 생각에는 국내 주식 시장이 약한 여러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물론 정치적 이유, 최근에 북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한국 정치적인 문제들 또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중국만 때문이라면 각권은 왜 이렇게 잘 나갔느냐 라는 것. 니케이는 또 왜 니케이는 좀 분리해서 볼 수가 있을 거고, 항생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홍콩만의 특별한 또 위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상대적으로 안 좋을 이유가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되는 것 중에 큰 이유는 일단은 기술적인 정황도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수급과 관련된 겁니다. 수급 안 들어온다는 거죠. 한국 주식 시장으로 유입이 원활치 않다는 거예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일단 외국인 매수세를 보자고요. 외국인이 파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화끈하게 사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살 때 기관이 연기금에서 화끈하게 사고 외국인은 미지근해요. 자,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가건이며 최근 니케이며 수급에서의 큰 개선이 있었다는 거죠. 자, 환율을 보실 텐데 오히려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원화가 엄청 강해요. 지금 1220원까지 올랐던 환율은 이렇게 내려왔어요. 차트가 지금 차트를 한번 돌려놓고 보고 싶은데 지금 이 차트에선 차트를 거꾸로 보는 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 이 얘기를 꺼낸 거는 환율 차트하고 코스피하고 반대죠. 국내 금융에서 위협이 많아지면은 환율이 올라가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죠. 원화가 약세.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펀더멘탈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해서 불안하다면은 환율이 올라가죠. 반대로 안정적이다. 국내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환율이 하락하는데, 물론 최근에 이런 하락 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도 존재를 해요. 금리 인하니까 상대적으로 원화는 달러에 강하다기보다는 달러가 약화되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1220원에서 속락한 셈이죠. 최근에 보기 드물게 많이 하락한 겁니다. 자, 이 그림하고 다시 코스피 그림하고 보시면 최근에 환율이 그렇게 움직인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지난주랑 같아요. 어느 한순간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어느 한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붙지 못하는 거지. 자, 어떤 이 2100선을 갭으로 뛰어넘는 뭔가의 이슈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때는 경쟁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수급들이 시장 상승 초기에는 순환매도 보인다는 거죠.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핑이 됐을 때 쉽게 얘기를 하면, 자, 아시아 증시가 상승 초기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아시아 증시에 대해서 유수의 글로벌 펀드들은 양동이를 갖다 댈 거예요. 우선 담아가기 위한 양동이를 여기저기 갖다 댈 겁니다. 그 양동이가 준비가 딱 맞게 됐을 때 거기에 주워서서 담겠죠. 저는 양동이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양동이를 채우기 위해서는 힘이 들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지금 어떤 양동이를 채우기 위해서 힘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동기를 받아야지 채울 거 아니에요. 뭔가 동기를 얻어야지 양동이를 채우려 할 겁니다. 동기가 없으면 힘든데 못 알아쳐요. 그 동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 뿐이고, 그 동기를
되는 거는 갭상승인데 이 갭상승을 만드는 뭔가의 모멘텀이 나올 거라는 거죠. 호재성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조만간에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지난주에는 오히려 관련돼서 불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퍼졌다면은 저는 오히려 뭐 어제 있었던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건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지난주에 대북주 준비하자 그랬죠. 대북주에 대해서는 차기 테마로서 만약에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뭐 오늘 화장품도 움직였었는데 그쪽에서 약화되면서 부각될 수 있는 테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물론 테마를 장기로 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만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회 이슈에 대한 분석을 해서 놓고 본다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지금 대북주에 대해서 좀 매수를 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지금 녹음 중이어서 진동으로 아까 못 바꿨어요. 대북주들이 왜 유망할 거라는 아이디어를 지난주에 팁을 드렸었죠. 우선 북한의 속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의 물밑 작업이 지금 한국과 북한, 미국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런 와중에 계속 북한에서 도발성 흐름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 주 이슈 중에서 금강산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었죠. 결국에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뭔가 교류의 이슈를 만들 길을 모색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 미국, 북한, 그것과 관련된 물밑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가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죠. 지난번에 3차, 2차였나요? 3차였나요? 남북 정상회담 전상 미팅이 아무도 모르게 진행이 됐었었죠. 나중에 추후에 공개를 했었죠. 만남 이후에. 지금 북한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은 뭔가 어떤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움직임 이전의 흐름들이거든요. 아마 어느 정도 다 조율이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판 조율에서 힘을 얻기 위한, 만약에 그런 게 물밑 작업이 아니라면, 지금 없다면, 물밑 작업이 없다면 누구든 나서서 북한을 맹비난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죠. 그럼 밑에 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번 주처럼 그런 걸 미사일 또 동해로 날리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라도 좀 남북 경협주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난다면 대북 관련주 초가 매수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대북주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이번 주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성공이 됐다면 좋은 거잖아요.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장기까지는 아니지만 좀 중기적 차원에서 생각하고 분할 매수로 어떤 정말 이슈가 터지고 나서 매수 들어가고 그런 건 추격 매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역으로 어떤 이슈로 주가가 빠질 때 좀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오늘도 종목 하나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약 한 달 전쯤이죠. 한 달 전쯤 들고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슈프리마입니다. 사실 이때도 펀더멘탈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시각 접근이었고, 관련돼서는 뭐 과거 계속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는 관련된 기술력들, 이제 생체 보안 인식과 관련된 R&D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좀 더 정밀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편의성이 저변화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실적도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전에는 좀 중장기적 시각으로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실제로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트레이딩 바이죠. 매매 차원에서의 매수도 지금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좋죠. 네. 미리 매수해 두고 계신 분들은 좋을 거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테마 관련돼서는 대북주에 대해서 좀 중기적 차원에서 저가 매수, 그 다음에 종목은 슈프리마 트레이딩성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은 지금은 준비는 돼 있는 상태인데 뭔가 양동이를 채울 동기를 못 얻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양동이는 되져 있는 거고, 뭔가 이슈가 터지면은 2100선을 갭상승을 하는 그 시기부터는 시장 참여자들은 추격 매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이 빵 올라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